만약 신이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 행성을 설계한다면 지구를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2014년 2명의 천문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의 행성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죠. 우주 어딘가에 더 따뜻하고 더 습하고 더 크고 별의 수명이 700억 년에 달하는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곳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구는 그저 운 좋게 생명체가 살아남은 곳일 뿐 우주적 기준으로는 비급 행성에 불과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구진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행성을 실제로 24개나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성들에서는 생명체가 지구보다 수십억 년 더 오래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 누군가가 우리를 관측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지구보다 생명체에게 더 완벽할 수 있는 초거주 가능 행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계 행성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듯이 직접 관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별 앞을 지나갈 때 빛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측정하는 통과법으로 발견됩니다.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를 분석하거나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조합해서 매일 새로운 외계 행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9년간 행성 사냥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찾아냈고 2018년 연료가 떨어져 임무가 종료된 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 은하에만 최소 3억 개의 잠재적 거주 가능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하수에는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고 각각의 별에 최소 하나의 행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주에는 수조 개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으려면 먼저 골디락스 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에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인데 행성의 크기도 적당해야 하고 별의 종류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태양은 황색 외성으로 45억 년 넘게 안정적으로 존재해왔지만 수명이 약 100억 년이라 앞으로 50억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35억 년이 걸렸고 인류 같은 고등 생명체가 나타나는 데는 40억 년이 걸렸으니까 태양의 수명은 생명체가 충분히 진화하기에 빠듯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2014년 르네 헬러와 존 암스트롱이 제안한 초거주 가능 행성의 조건은 구체적입니다. 먼저 행성의 나이가 50억에서 80억 사이여야 합니다. 너무 젊으면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오래되면 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죠. 질량은 지구의 약 2배가 이상적인데 질량이 크면 내부의 방사성 붕괴가 오래 지속돼서 지열을 공급하고 중력이 강해서 대기를 더 오래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지구보다 약 4도에서 5도 정도 높은 게 좋고 습도도 더 높아야 합니다. 지구에서도 따뜻하고 습한 열대 지역에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조건입니다. 이런 행성은 약 3억 5,900만 년 전 석탄기 초기의 지구와 비슷한 환경일 수 있는데 당시 지구는 전체가 열대 우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별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건 K형 항성으로 오렌지색 외성이라고 불리는 별입니다. 우리 태양 같은 황색 외성보다 온도가 낮고 질량도 작지만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수명이 170억에서 700억 년에 달한다는 겁니다. 태양 수명의 최대 7배나 되죠. 게다가 은하수에는 황색 외성보다 오렌지색 외성이 50%나 더 많습니다. K형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면 지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보다 수십억 년 앞선 문명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은 프록시마 b입니다. 지구에서 4.2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고 적색 외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공전하고 있죠. 처음 발견됐을 때는 질량이 지구의 최소 1.3배로 추정됐는데
에스프레소라는 새로운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지구보다 17%만 더 무겁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지구와 비슷했던 거죠. 과학자들은 미래에 초고속 우주선이 개발되면 이 행성을 탐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거대한 태양 플레어가 발생했습니다. 별 자체보다 1000배나 밝은 폭발이었고, 프록시마 B에 지구가 태양 플레어에서 받는 것보다 4000배 강한 자외선이 쏟아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폭발로 행성 표면의 모든 생명체 흔적이 사라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초거주 가능 행성 후보는 글리제 67cc입니다. 지구에서 23.62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행성이 삼중성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태양이 3개 떠 있는 셈이죠. 질량은 지구의 최소 3.7배로 전형적인 슈퍼지구에 해당하고 적색 외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행성 표면에 선다면 낮 하늘에 3개의 별이 보이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케플러 452b는 지구 2.0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행성입니다. 우리 태양과 매우 비슷한 지형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별이 태양보다 15억 년 더 오래됐고 크기도 약간 더 큽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행성이나 그 위성에 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케플러 452b의 별은 이미 연료를 다 써서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어쩌면 수십억 년 뒤 지구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계 행성 대기에서 산소를 감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1년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 연구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관측하는 이 망원경은 역대 가장 강력한 우주 관측 장비입니다. 연구진은 산소 분자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독특한 신호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만약 외계 행성 대기에서 이 신호가 발견된다면 그곳에 산소가 있다는 뜻이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적색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의 경우 대기가 지구와 비슷하더라도 16광년 이내에 있어야만 산소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 후반에는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시야가 100배 넓은 이 망원경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탐사하는 게 주 임무지만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직접 촬영이 우주에서는 가능해지는 거죠. 중력 마이크로엔진 기법으로 은하 중심부를 관측하면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면 그 행성은 지구와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들은 지구보다 더 크고 더 따뜻하고 더 습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인류는 지금 매우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에 거주 가능한 행성이 수억 개나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먼 세계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